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파워뱅크 만들기 영상 중에 배터리 영상 1탄을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배터리 영상에 이어서 2탄으로 이 케이스를 조립하고 이 상판에 배선 연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뚝딱뚝딱 다이세상이라는 카페에서 협찬으로 제공을 해준 제품이고요. 현재도 지금 카페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86,300원이더라고요. 근데 86,300원이라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앞쪽에 부품들 있잖아요. 이 볼트 게이지, 스위치, QC30 핸드폰 충전 단자, 그리고 항공 단자, 12V 단자, 그리고 C가책 단자, XT60 단자까지, 그리고 이 케이스와 이 손잡이까지 모두 제공을 해줍니다. 배터리만 빼고 모두 다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따졌을 때 이 부품값만 제가 보기에는 3만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기존에 원래 이렇게 가공품들은 단가들이 많이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부품을 이 케이스에 맞게끔 전부 다 제공까지 해주니까 좀 편리함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협찬을 받았으니까 깨알 홍보는. 근데 정말 예뻐요.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가 1탄으로 이 영상을 올렸는데 전부 다 이 파워뱅크가 이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좀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케이스를 조립하고 배선 연결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실수도 많이 했고요. 좀 복잡하게 좀 틀어진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자막으로 그 틀린 부분은 수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배터리 팩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케이스의 상판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정말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함께 보내주신 이 부품만 그대로 조립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배선 연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부품들을 실장을 해보고 조립하는 모습, 또 배선 연결하는 모습까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개만 따로 전원선이 있습니다. 전원선을 꼽고 케이스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와, 정말 사이즈 타이트하게 잘 맞네요. 뭐 글루건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QC30. 자, USB 충전 단자죠. 자, 이 USB 급속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이 회로가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와 이렇게 단자 간의 연결 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자만 고정을 해두고 추후에 이렇게 잭으로 연결을 해서 이 회로 쪽으로 같이 잭 바이 잭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자만 고정을 먼저 해줄게요. 사이즈 정말 잘 맞네요. 자, 이렇게 USB 단자는 끼웠죠.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USB 단자 같은 경우는 이 옆 라인에 고정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 핀을 빼서 고정을 해주시면 빠지지 않아요. 살짝 일단은 먼저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글루건으로 추가 고정을 해줄 거고요. 다음은 가운데에 스위치죠. 스위치는 너트를 풀러서 중앙에 맞게 이렇게. 자, 스위치도 이렇게 중앙에 딱 맞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2V 단자. 자, 12V 단자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 고무 덮개를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고무 덮개가 같이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예요. 자,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사선으로 가면 좀 예쁘겠죠? 사선으로 덮개도 맞춰주시고요. 12V 단자 고정했고요. 이 옆쪽으로는 이제 밸런스 충전 단자인 이 항공 단자가 들어갈 겁니다. 자, 항공 단자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이 모서리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12시 정도에 오는 방향으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연결을 할 때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역시나 너트로 고정을 해줄게요. 자, 다음은 이쪽으로 이렇게 시거 단자. 자, 12V 시거 단자가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 잘 되네요. 이렇게 고정을 해줬습니다. 12V 시거 단자도 그냥 간단하게 끼워주기만 하면 되네요. 자, 마지막 XT60 단자. 자, XT60 단자 같은 경우는 이 전선을 납땜하는 부분을 살짝 고정을 해주고 일단 고정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자 뒤쪽만 살짝 납땜으로 빠지지만 않게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이 고정 홀더가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이렇게 홀더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핀을 하나 고정을 해줬고요. 다음은 이 XT60 단자를 이런 식으로 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너트 높이를 맞출 너트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적당하게만 이렇게 너트를 넣어주세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자, 이 정도 들어가면 딱 맞겠네요. 그죠? 자, 높이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하면 다시 너트를 하나 껴서 이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할 때는 반대쪽 숫단자를 연결을 해 놓고 좀 이제 꽉 조여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상판은 어느 정도 고정을 완료를 한 것 같아요. 부품들은 다 실장을 했는데 이제 글루건으로 이 부품들이 움직이지 않게 최종적으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케이블을 끼우는 이 단자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 부품들을 고정을 했으면 이제 배선 연결을 할 겁니다. 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릴레이를 사용할 거예요. 50A 릴레이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릴레이를 거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작동되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12V 단자, 12V 단자, 그리고 C가 단자, 그리고 XT60 단자, 그리고 이 USB 충전 회로의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만 해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두 가지의 전선을 이제 릴레이 쪽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이 XT60에서 시작을 해서 XT60 그리고 이 핸드폰 충전 회로, C가 단자, DC 소켓 이렇게까지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줄게요. 모든 제품들의 실제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전선 16AWG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전류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16AWG로 전선을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가장 먼저 XT60 단자의 시작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시작점 XT60에 선 두 개를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선 두 개부터 시작을 해서 회로를 거쳐서 C가잭 거쳐서 12V 단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이 아래쪽에 케이스에 넣었을 때 이 아래쪽으로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선을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중간 피복을 벗겨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회로 쪽에. 자, 이 회로의 플러스와 연결. 자, 한쪽 플러스 연결을 했으니까 이 회로가 USB 단자가 두 개라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쪽 플러스 또 다른 회로의 플러스에도 피복을 벗겨서 연결을 해줄게요. 또 다른 회로 플러스, 이렇게 XT60 단자 플러스가 회로의 플러스 그리고 또 다른 회로의 플러스 이렇게 같이 연결됐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을 피복을 벗겨서 회로의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회로에 마이너스 연결을 했고요. 또 다른 회로 마이너스 이쪽에도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회로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 회로에서 나오는 전선을 C가잭을 거쳐서 12V로 갈게요. 이 C가 단자 같은 경우는 좀 긁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C가 단자는 납이 잘 안 묻으니까 웬만하면 그 잭으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없어가지고 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게 납 묻히기가 좀 쉽진 않아요. 자, 이렇게 C가 단자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선을 이 12V 단자 두 군데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12V 단자 플러스까지는 연결을 완료를 했어요. 자, 마이너스 단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연결을 해줄 건데, 자, 우리가 릴레이를 켜줄 이 스위치 있잖아요. 이 스위치도 지금 LED라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전부 다 파워뱅크에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접점 단자 말고 이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에 이 마이너스도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3핀으로 되어 있는 LED 스위치 같은 경우는 두 개는 접점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ON이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접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대보면 B하고 통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접점인 거예요. 마이너스는 여기까지 와줄게요. 이 12V 단자를 거쳐서 이쪽 마이너스까지 같이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도 12V 두 개의 단자를 거쳤고요. 마지막 단자 같은 경우는 이 LED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자, 이렇게 마이너스 선이 마지막에 스위치 마이너스 선까지 오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단자들은 다 연결을 했어요. 원래 이 두 개의 단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릴레이 쪽으로 가는 전선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자들끼리 연결을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처음 시작했던 XT60 단자를 뜯어내고, 아무래도 전선이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두 개를 묶어서 XT60 단자도 연결을 하고 릴레이 쪽으로 가는 메인 전선도 하나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XT60 단자에 선을 하나씩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오면 이 단자들이 모두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릴레이 쪽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 릴레이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릴레이 연결 단자 4개를 어떻게 연결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릴레이는 배터리 쪽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이렉트 연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XT60 단자로 연결을 해놨고요. 자, 배터리 쪽으로 가는 전선 같은 경우는 이 4개의 단자 중에 플러스는 30번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86번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연결이 됐네요. 그리고 배터리와 연결을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쪽 출력 단자 87번 단자는 단자들을 다 연결해 놓은 이 플러스 단자를 87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단자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86번에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85번이 남았네요. 85번 같은 경우는 이 30번으로 연결된 선을 하나를 이쪽 스위치 아랫부분에 넣어 줄 거고요. 위쪽 스위치 부분에서 플러스 선이 나와서 85번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배터리의 메인 전선이 이쪽 아래 단자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면서 릴레이를 켜줄 거예요. 그러면 릴레이가 켜지는 순간 30번과 87번이 만나면서 이 단자들을 작동을 시켜줄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을 좀 숙지를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으니까요. 제 영상에 릴레이 연결 방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릴레이를 먼저 이렇게 메인 전선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30번에 이렇게 플러스 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릴레이에 86번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할게요. 근데 이때 마이너스 선, 우리가 제품으로 가는 마이너스 선도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86번은 끝났어요, 연결이. 자, 이제 그러면 87번, 아까 출력 플러스 선이죠? 87번을 또 출력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줄게요. 출력 플러스 선은 이제 87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상판의 출력선 플러스는 87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85번만 남았어요. 자, 아까 85번은 어떻게 한다겠죠? 자, 30번으로 들어오는 이 메인 전선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쪽 스위치 아래쪽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에 플러스 선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이 위쪽 핀이 연결이 되면서 이 연결선이 85번으로 와줄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릴레이가 켜지면서 제품들을 작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30번, 우리가 배터리 메인 전선이었던 30번에 같이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줄게요. 얇은 전선을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이제 이 스위치로 와야 돼요. 30번이 이 접점 스위치 아래 부분으로 올 거고요. 스위치 위쪽 핀에 이렇게 선을 하나 연결을 하고요. 자, 이 스위치 위쪽으로 연결한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에 85번으로 와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연결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랑 한번 연결을 해보고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고 뭐지? 뭐지? 이게 왜 또 거꾸로 연결되어 있냐? 자, 방금 전에 쇼트가 나버렸습니다. 기존에 제가 XT60 단자를 중고로 어디서 뜯어놓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선도 두껍고 해서 바로 연결을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 꽂았더니 이 충전 회로도 하나 고장나 버리고 BMS도 지금 이렇게 다 터져 버렸습니다. 극성을 반대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충전 회로 하나만 고장나고 나머지는 다 멀쩡해서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한 상태고요. 다시 한번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보고 이제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전압이 들어오고 스위치 그리고 USB 단자 두 구 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자, 12V 단자도 확인을 해보니까 잘 작동을 하고요. 모든 단자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합니다. 일단은 조립을 배터리와 함께 케이스에 하고 최종적으로 테스트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이제 마무리로 케이스에 넣어서 고정을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뒤에 배선도 정리하고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도 하고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이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고 상판과 고정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지금 달아놓은 상태고요. 자, 배터리는 이렇게 세로로 좀 케이스를 벌려서 넣어야 됩니다. 케이스는 정말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손잡이 윗부분에 딱 걸려서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저 상부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하나 더 떼놔서 이 손잡이의 너트 부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플라스틱을 넣어줬고요. 그렇게 아주 짱짱하게 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는 뭐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한 판 더 떼놔서 눌림으로 쇼트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배터리 고정은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판을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건데 공간적인 부분은 상당히 여유가 있죠. 자, 릴레이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좀 고정을 시켜 주고요. 메인 전선은 꼽아 주시고, 자,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진 않네요. 자, 이렇게 케이스 조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상판 배선 연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쇼트로 인해서 다 고장날 수 있는 거 그래도 다시 복구해서 잘 완성을 시켰고요. 자, 이제 정상 작동을 하나 한번 켜볼게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릴레이가 작동되면서 모든 단자들이 작동을 하고요. 자, 전압 게이지 제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QC30 급속 충전 단자 두 개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2V 단자도 잘 작동을 하고 지금 C가 포트나 밸런싱 충전 그리고 혹시라도 뭐 멀티탭을 이용할 때 XT60 단자 좀 충전을 빠르게 할 때도 사용을 해도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구조로 약 50A의 파워뱅크를 완성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뭐 작고 가벼워서 그래도 간단히 가지고 다니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기성품 케이스가 좀 깔끔하고 이쁘긴 하죠. 정말 바보같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는 바람에 모든 회로나 모든 단자들이 고장날 뻔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고장난 거는 딱 하나, 충전 단자 하나만 고장나서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파워뱅크 하나 만드는데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어이없게 실수를 좀 했더니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예쁘죠? 자, 이 제품도 뭐 제가 사용 좀 하다가 가능하면 나중에 나눔 이벤트로 나눔을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뚝딱뚝딱 다이 세상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케이스로 만들어 봤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로 파워뱅크를 만드실 때 이렇게 케이스 배열을 먼저 확인하시고 팩을 치고 그 다음 상판도 이렇게 하나씩 연결을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파워뱅크를 생각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